자, 이하나TV 400회 특집 BJ를 위하여 제1탄 야방 BJ를 위한 시간입니다. 네, 야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야외 개인 방송의 줄말인데요. 야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들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겪은 사연을요, 저희들의 발연기로 재연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생방 중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여기는 말이죠. 저기요. 저 지금 그 화면에 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닙니까? 아, 저 지금 일단 저를 찍고 있는데 뒤로 그냥 살짝 지나가신 건데. 아니 어쨌거나 제가 지금 뒤로 지나가면서 또 방송에 제 얼굴이 나왔잖아요. 저 이거 신고할 거예요. 자, 야방 BJ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는 단어가 초상권이거든요. 이 야방 BJ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일단 초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상권이라는 거는 이 개인의 특정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뭐 이름, 얼굴, 뭐 각종 정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하면 내 개인의 허락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이름, 뭐 여러 유명한 내 몸매 이런 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침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초상권 내용 안에 포함된 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방어적인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이고요. 그거에 더 이제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유명 연예인이나 이 얼굴이 알려진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분들이 그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독점적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유명인이 아닐 확률이 더 크잖아요. 네네네. 그냥 일반 시민인데 그냥 그렇죠. 샥 지나간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구체적인 방송 화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지나간 사람이 지나가는 속도나 사이즈를 봤을 때 네. 누가 봐도 그 사람인 줄 알 수 있는지. 아, 정말 이렇게 바로 여기 서 네네네.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방송을 한 거지.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저 정도로 나오면은 네, 이 정도로 나오면 전주 알아보겠죠. 만약에 그죠, 누가 봐도 저를 아는 사람이면. 네. 그러면은 초상권 침해가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화면에 나오게 되면은 그 방송하시는 BJ 분들이 이분은 잡으셔가지고 방송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보통은 이렇게 화면에 미리 비추기 네네네, 전에 그렇죠. 저 인터뷰 하나 해도 될까요? 해서 네네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비춰야 되는군요. 근데 이 정도로 나오고 뒤에 네. 막 사람이 저쪽에 있는 저 피카츄 인형들처럼 네. 저 정도 사이즈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음.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방송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그러면은, 피카츄가 콧구멍이 2개인지 3개인지 이런 거 안 네네네.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화면 비중에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식별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작아도 누군지 딱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문제가 돼서 누군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를 한다는 거는 이게 뭐 초상권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 초상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이 지금 BJ분들 방송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는데 모 방송국 뉴스에 네. 명절 때 그 차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고 지금 톨게이트 통과 차량이 몇만 대를 넘어서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과정에서 또 톨게이트에서 옛날에 지금은 하이패스가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돈 직접 주고 이렇게 네. 계산원이 이렇게 받았죠. 네. 네. 그러는 과정에서 그 계산원의 얼굴이 이렇게. 심지어 근데 그 명절 당시 촬영분도 아니고 네. 옛날에 찍어놓은 장면이 그 명절 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기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사정이 있어서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네네. 그런데 그게 방송이 나감으로 해서 그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방송국에다가 내 초상권 침해됐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는데 예, 그 사건의 경우에서는 뭐 처음에 1심 재판, 2심 재판 그 내용이 결과가 달랐어요. 네. 1심 재판에서는 그 A씨의 어떤 초상권 침해된 게 없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이 사람이 항소를 했죠. 네. 그런데 2심 고등법원에서는 아니다. 피해가 있다. 이 정도면은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줬으니까.
2심 재판에서 대법원까지는 않고 끝난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그냥 선고 안 하고 네네네. 거기서 그냥 종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네네, 그냥 그렇죠. 거기서 그냥 둘이 합의를 본 네, 거예요. 본 말하자면. 거죠. 거기서 만약에 대법원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거겠지만 확실한 결론은 안 났어요, 여러분.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뒤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누가.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와이프한테 나 해외 출장 간다라고 그렇죠. 하고 바람을 피는 중이었어. 그렇죠. 근데 그 BJ의 방송 화면에 나오는 바람에 이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네. 위자료를 한 2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손해가 있죠. 네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네네네. 음, 그 금전적인 손해를 다 그것 때문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위자료라던가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가족 카메라도 처음에 시행 초기에는 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왔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속 카메라에 옛날에는 여러분 조수석에 나왔는데 아내들이 네. 출장 간 내 남자의 옆자리에 누가 타 있어. 그런 거죠. 저 한번 그런 적도 본 거 있어요. 그렇죠. 남자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만 찍혔는데 여자 손이 이렇게 찍힌 거야.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된 이혼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관리를 하고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 번호판만 그치. 나오잖아. 그렇죠. 어. 지금 그러니까 BJ분들도 아프리카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시청하는 방송이 아니고 몇몇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문제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제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음. 근데 문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금전적인 뭔가 손해가 네.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네네네. 예를 들면 뭐 교도소 앞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데서는 뒤에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안 좋은 곳이면은 네. 스키마님 지금 질문 주셨는데 네. 생방송이나 녹화본이나 당연히 똑같습니다. 생방송 녹화본 상관없이 네네네. BJ가 찍은 화면에서 예를 들면 뭐 교도소 앞이라던가 무슨 시위 현장 앞이라던가 뭐 이렇게 네. 그 사람의 권리 구제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 있잖아요. 그렇죠. 막 모텔 앞에 이런 거. 네. 모텔 앞에서 내가 찍었는데 뒤에서 불륜남 불륜녀가 지나가다 얘네가 이혼 소송 당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알았냐? BJ 화면 보고 알았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되게 조심하셔야 네. 돼요. 자, 초상권 침해 될 수도 있고 안 네, 될 안 될 수도 수도 있다. 있지만 개인 한 명을 클로즈업 되는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왜? 이혼남, 이혼녀가 될 수도 있고. 저를 가르치지 마시고. 아, 네, 죄송합니다. 미혼남이십니다. 네, 네. 이거 뭐, 범죄자, 쫓겨다니는 네네.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 수배자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거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방 BJ도 너무 야방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옛날에는 또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 그냥 어. 하는데 요즘은 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시비 거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요. 아니, 식당에서 내 쪽을 비추고 내 뒤에 벽하고 나하고 네네. 나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밥 먹던 사람이 와가지고, 방송 꺼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러면 BJ분들이 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안 나오면 만약에.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 BJ분들은 더 시청자분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특정 문제가 시비가 걸리거나 하면 불리한 거는 당연히 BJ 몫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래서 무조건 시비가 약자야, 진짜. 약자가 방송인이 될 수밖에- 약자예요, 그래서 진짜. BJ분들도 아마 방송을 중단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BJ가 어쨌거나 영업 중이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영업 중인데, 네. 이거 영업 방해나 네. 뭐 업무 방해 이런 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주머니의 경우. 근데 업무방해죄는 행위 태양이 정해져 있어요. 음. 그 조문 안에 업무방해죄 안에 구성 요건이 폭행, 아. 협박, 아. 위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네. 폭행을 한다거나 아. 어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니면 뭐 카메라를 이렇게 탁 던진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카메라가 거예요. 부서지지 않아도? 그렇죠. 아. 폭행이죠. 그거는 물리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막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 네네네네. 때리진 않는데. 위협을 한 건 협박이죠. BJ를 위한 특집으로 400회 특집 꾸며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야방 BJ분들 화이팅! 화이팅! 정말 BJ분들 대단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